심볼론 타로 41번째 카드 사악한 문제 창조자 또는 독을 품은 고통 창조자를 소개합니다. 이 카드는 양자리와 물병자리, 즉 화성과 천왕성의 조합으로 불과 공기의 원소적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카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번호는 41번이며 영문 명칭은 더 스파이트 펄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한글로는 사악한 문제 창조자 또는 독을 품은 고통 창조자로 불리죠. 점성학적으로는 에리즈와 어케리어스, 행성으로는 화성과 천왕성, 원소적으로는 불과 공기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수비학적으로는 4와 2를 더해 5, 교황을 상징합니다. 키워드는 고통을 만드는 버릇없는 녀석, 짜증스러운 위협, 협작품과 같이 다양하게 연결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 체면, 손상, 변덕,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벗어나라는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돈을 아껴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 욕망을 제멋대로 하는 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정의 여인 달아나는 법을 배우라, 나만의 길을 가라는 마이 웨이 정신도 담겨 있죠.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마음의 독을 빼내라는 메시지, 돌발사, 불법적인 일, 불륜녀, 성욕으로부터의 자유 추구, 그리고 급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태어나는 상황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키워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뉴얼 메시지를 통해 내면의 페르소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 내면의 페르소나 중 하나는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 또는 몇몇 다른 사람들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이를 갈라놓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 등 뒤에서 일하는 반역자이자 고통을 만드는 자입니다. 당신과 세상 싸이를 갈라놓는 위협이죠. 당신의 도깨비를 조심하세요. 이 작고 쥐글쥐글한 놈이 자신 안에 보호하고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무엇이 그를 자극하는지 찾아보십시오. 그의 목적 중 하나는 과거의 무엇인가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의 끝 무렵에 당신은 이 페르소나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자비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스파이트 펄의 어원과 독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의 영문 명칭인 더 스파이트 펄 트러블 메이커에서 스파이트 펄은 독을 품은 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독을 지닌 고통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의 독이 인도쯤 달리니 요가 시스템에서 상정하는 7개의 차크라 중 특히 1, 2번 차크라에 해당하는 독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물질 카르마와 성 카르마를 의미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6, 7번 차크라에 해당하는 지식 카르마와 교주 카르마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타로 카드에서 빨간 모자는 교주 카르마 또는 교주 의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빨간 모자를 벗었을까요? 이는 교주가 거북이 앞에서 교주 노릇을 하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거북이는 영생을 뜻하기도 하고 전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다 높은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교주 의식과 교주 카르마도 한낱 신기루이자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트러블 메이커와 프라블럼 살버의 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고통을 만드는 이, 즉 문제 창조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반대는 프라블럼 살버 즉 문제 해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사는 문제의 원인과 시스템 구조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심볼론 타로 카드의 트러블 메이커는 반대로 시스템 구조를 깨버리거나 망가뜨린 사람,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망쳐놓은 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실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첫 번째 타로 카드는 갑작스러운 사건의 발단으로 현재의 상황을 파괴하거나 해체해야 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 카드는 질문자의 정황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묘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점성학적 상징 분석, 즉 불과 공기의 연금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리즈는 불의 사인이고 어퀴어리어스는 공기의 사인입니다. 불과 공기는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이며 공기가 불에 더해지면 불은 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에리즈는 어린 양처럼 용기가 뛰어나지만 무모하고 도발적이며 어퀴어리어스 또한 보수적인 틀을 깨고 반항적이며 에리즈처럼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에리즈 어퀴어리어스를 글자 뜻 그대로 적용하면 성욕으로부터의 벗어남, 성카르마로부터 이탈, 분노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남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물 상징 치환법을 쓰면 에리즈의 거북이는 화가 난 사람을, 어퀴어리어스의 조커는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뜻합니다. 즉 조커에 대해 거북이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그림 읽기를 통해 조커와 거북이의 만남을 분석해 볼까요? 매뉴얼에 따르면 이 카드는 고통을 만드는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버릇없다는 것은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한다는 의미로 이는 어퀴어리어스에서 비롯된 것이며 천왕성의 행성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통을 만드는 에리즈 성향의 에너지로 불과 거북이를 상징합니다. 거북이는 도깨비로 비유되며 이 카드에는 엑소시스트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어퀴어리어스의 마인드가 거울 자아로 거북이에게 투사되는 것이죠. 그림을 잘 보시면 조커로 보이는 사람이 놀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거북이가 동굴에서 나와 불 가까이 와 있는 모습에 그의 표정은 말도 안 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동굴은 보수적 환경을, 거북이는 보수적 인물을 상징하지만 항상 충동적 호기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커 역시 호기심이 강하죠. 조커는 동굴 밖에서 불을 피워 연기를 뿜어 동굴 속 친구들과 지내던 거북이를 유인한 것입니다. 불은 문명과 문화를 상징하며 진보적 의미를 지닙니다. 어퀴어리어스의 호기심이 에리즈의 호기심을 부추긴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첫 번째 타로 카드의 주인공이 거북이가 아니라 바로 삐에로 옷을 입은 광대라는 점입니다. 8번째로 천방지축의 에너지, 즉 버릇없는 녀석과 골칫거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래 어퀴어리어스와 천왕성의 에너지가 천방지축의 캐릭터이고 충동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여기에 에리즈가 더해지니 그 강도가 더욱 세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에는 키워드로 버릇없는 녀석, 골칫거리 등이 있습니다. 에리즈가 정신연령이 낮은 것처럼 초코도 정신연령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불을 피워 장난을 하고 동굴 속에서 왠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는 거북이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어리숙한 기질이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남녀 모두 바람 피울 수 있는 성향을 지닐 때 나오기도 합니다. 9번째로 엑소시스트 키워드를 통해 독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해 봅니다. 고급 키워드인 엑소시스트는 초코가 거북이를 동굴 밖으로 끌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엑소시스트는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에 해당하며 귀신은 독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초코가 독을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거북이가 독을 품고 있을까요? 여기서는 거북이가 독을 품고 있다고 보지만 초코의 행동을 보면 초코 또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첫 번째 심볼론 타로카드의 제목이 독을 품은 고통창조자 또는 악독한 문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삐에로 옷을 입은 광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든 1, 2번 차크라의 물질 카르마와 성 카르마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카르마를 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편은 이 문제, 이 숙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10번째로 위협, 즉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협이라는 키워드는 초코가 불을 지펴 연기로 동굴에 뿜어 거북이를 나오게 한 것일 수도 있고 거북이가 당돌하게 동굴에서 나와 불 가까이 다가온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적일 때 나오는 카드인 것이죠. 다시 설명하자면 동굴에 불을 지펴 연기를 뿜어대니 화가 난 거북이가 동굴에서 기어 나옵니다. 불을 지피던 사악한 문제 창조자 초코 또한 놀라죠. 거북이가 살지 않을 것 같은 동굴에서 웬 거북이가 나오냐며 당황하고 황당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타로 카드는 에리즈와 어퀴어리어스의 조합이 됩니다. 또한 성격상 남을 놀리는 일이 직업인 광대가 거북이에 의해 오히려 자신이 놀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참고로 인간에게는 12가지 욕망이 있으며 내면에 존재하는 100만 개의 소울과 자아들은 이 욕망의 범주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에 따라 12가지 내면의 소울들이 서로 충돌하고 하나 되는 작용을 통해 인간 정신은 진화하고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로 상징 치환을 통해 동굴과 불, 거북이와 초커의 의미를 해석해 봅니다. 양자리와 물병자리는 둘 다 개성이 강하고 무모하며 고집이 셉니다. 이 4첫 번째 심볼론 타로카드에서 동굴은 초커를 상징하고 거북이는 양자리를 상징하며 불은 또 다른 의미로 본인은 상징 치환합니다. 초커는 자유추구와 권위에 대항하는 개인적인 이유를, 물병자리는 인권 변호와 만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뜻합니다. 따라서 물병자리는 실험정신이 투철한 키워드를 가집니다. 양자리와 물병자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둘 다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카드에서는 바보를 상징하는 점성술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숫자 41번을 수비학적으로 모두 더하면 5번 교황이 되는데 이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며 틀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심볼론 4첫 번째 카드에서는 그러한 카르마를 청산하거나 해체시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12번째로 사기꾼과 협작꾼이라는 내면의 투사를 다룹니다. 만약 질문자의 마음에 초코와 거북이가 있다면 이 두 소울은 내면의 페르소나로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악용하기도 합니다.
조커 소울은 거북이 소울을 이용해서 동굴 속의 거북이들을 부추기는 것이죠. 13번째로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언급하며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의 펜타클 여왕에서 토끼가 번식력이 좋은 것과 같이 심볼론 타로 카드의 위력은 타로 카드의 고유한 특징을 잘 지키면서도 심리작용과 별자리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4번째, 동맹과 친구, 즉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해자도 피해자이고 피해자도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세상이라는 연극의 공모한 친구일 뿐이죠. 참고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은 조커는 동굴에서 나온 거북이를 뜻하며 이는 둘 다 정체가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리와 물병자리는 오픈마인드이며 불과 공기로서 양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15번째는 실전 사례 1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하는 아들의 경우를 통해 시점 전환법을 적용해 봅니다. 내가 보수적이라면 거북이가 주인공이고 개방적이라면 조커가 주인공입니다. 또한 내가 공격자라면 조커가, 피해자라면 거북이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어서 실전 사례 2 바람피운 유부녀의 경우를 살펴보고 17번째로 화엄경 사상인 타인은 나의 거울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 봅니다. 심볼론 타로 41번째 카드 사악한 문제 창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각성의 체험, 즉 짜고 치는 고스톱의 진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 저의 주변 환경이 타로 카드의 의미를 반영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이 타로 카드를 강의하면서 저는 수강생의 의식을 투사하고 역투사하는 과정을 겪었고 결국 스스로에게 그리고 수강생에게 이거 우리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심볼론 타로 카드가 지닌 심오함과 강활함이 저의 전체 과거 의식과 무의식의 순간적인 각성의 물결을 일으키며 저의 온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내면의 페르소나 중 하나는 당신 또는 몇몇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간질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 등 뒤에서 일하는 반역자이자 고통을 만드는 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도깨비를 조심하십시오. 이 작고 쥐글쥐글한 놈이 자신 안에서, 즉 당신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비밀을 발견하고 무엇이 그를 자극하는지 찾아보세요. 그의 목적 중 하나는 당신의 과거의 무엇인가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 여행의 끝 무렵에 당신은 이 페르소나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타인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거나 자비를 구하지 않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